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시험 풀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는 이제 고전시가 파트였었는데, 일단은 쌤이랑 루틴 하나 만들고 들어갈게. 우리가 이번에 고전시가 파트가 외부 지문까지 나오면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파트라서, 일단은 내가 시를 딱 보자마자 고전시가인 거 알았어.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옆에다가 딱 기록해 놓는다? 무조건 갈래 먼저 시작입니다. 자, 이거 딱 보자마자 공무도화가 우리 갈래 뭐였었어? 고대 시대에 쓰였었던 바로 고대 가요였었다. 항상 시작할 때 요렇게 갈래 먼저 생각하면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공무도화가 얘들아 내용 뭐였었어? 맞아. 남편이 이미 결국에는 물에 빠져 돌아가신 거 뭐 이런 거 있었었다. 그죠? 자, 그럼 공무도화가에서는 문제가 뭐밖에 나올 수가 없냐면, 자,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했어? 이미 바로 죽어버렸고, 그런데 여기가 특이했었다. 그죠? 어떻게 끝나버렸어? 가신님을 어이할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 끝나버렸다? 체념과 안타까움으로 그냥 끝나버렸다. 이렇게 좀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근데 잘 죽었다 이런 건 아니었었다. 그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결국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이 시에서는 뭐가 드러났었다? 이별의 정한이 드러나는 시였다.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딱 보자마자 고대가요. 자, 고대가요 우리 선화공주 나오는 거 딱 보자마자 이거 뭐였었어? 향가. 향가 무슨 시대? 신라시대에 있었던 향가인데, 향가는 한 번 더 몇 줄로 쓰이고 있어? 네 줄로 쓰이고 있으니까 몇 구체 향가다? 4구체 향가다. 이제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서동요에서는 별로 내용은 중요한 게 없는데 표현 방법이 되게 특이했습니다. 자, 뭐가 쓰였었다? 현실에서는 누가 누구를 좋아했어? 서동이 선화공주를 좋아했다면, 작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다? 선화공주가 서동 좋아하고 있다. 어떤 표현 드러났었다? 주객전도 드러났었고, 자, 그럼 이런 주객전도 표현이 왜 드러났었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난 것처럼 표현해서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참말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무슨 성격이 드러나고 있었다? 참요가 드러나고 있었다. 뭐 요 정도 읽어주면 됩니다. 자, 공무도화가랑 서동요는 좀 짧은 거라서 나올 내용이 굉장히 뻔하기 때문에, 자, 이제 메인 작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메인 작품 뭐였었어? 제망매가. 제망매가도 보자마자 이거 뭐였었다? 향가. 그런데 향가의 특징, 이거 몇 구체였어? 19채. 19채 보자마자 뭐 표시하고 푼다? 4, 4, 2 구조. 어디가 특이했었다? 낙구의 첫 부분이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는 거 확인 한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비유법. 얘들아, 뭐를 뭘로 비유하고 있었어? 누이의 삶과 죽음을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었다? 자연 현상에 비유하고 있었는데, 요 정도는 정말 가볍게. 자, 기억이 뭐였었어? 자, 기억이 잃은 바람은 누가 죽었다? 누이가 죽었다. 여기로 같이 봐볼까?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 이거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요절. 그 다음에 죽은 누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 우리 그래서 우리 요것도 어떻게 볼 수 있다? 뭐 혈육, 피부치 나오면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근데 쌤이랑 문제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세 개 중에서 직유법이 쓰이고 있는 것은? 그렇지. 여기서만 뭐가 쓰이고 있었다? 직유법 쓰이고 있었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형광펜 이제 들어보자. 사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죠? 자, 우리 A에서 볼 수 있는 향가의 특징. 그대로 낙구의 첫 부분이 바로 감탄사로 시작한다라는 거 외웠었다. 그죠? 시상이 변한다. 이제 극복하는 거, 이제 마무리된다라는 거, 두 글자 안에 수많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낙구의 첫 부분이 감탄사로 시작하는 거. 항상 이걸로 키워드 기억해주면 됩니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와, 좀 당황했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쌤이랑 외부 지문 계속 연습하는 거야. 딱 보자마자 고전시가. 자, 고전시가인데 얘들아 세 줄짜리야. 그러면 이거 초장, 중장, 종장 눈치챘지? 그러면 이거 뭐야? 바로 시조입니다. 근데 시조 중에서도 무슨 시조인 것 같아? 평시조라는 거지. 더군다나 지금 종장이 몇 글자로 시작해? 세 글자로 시작하는데, 자, 사실은 우리 학교 과거에서는 없었지만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는 제망매가 배울 때 이 시를 학습 활동으로 많이 합니다. 왜? 자, 그럼 잠깐만 쌤이랑 필기 한번 하고 넘어갈까? 자, 우리
향가는 무슨 시대 때였어? 신라시대. 우리 평시족 유행했던 건 조선 전기지만 처음에 나타난 건 언제라 그랬어? 고려 말기. 정말 이렇게 큰 시간이 지났지만 이 평시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 향가였었지. 그럼 어떤 전통을 이어받았어? 첫 번째, 3단 구성. 두 번째가 종장에서 시가 마무리되는 거 이어받았었다, 그죠? 근데 이 시는 정말로 종장이 그냥 마무리된 게 아니라 정말 아예 향가의 전통을 이어받은 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향가의 마지막 부분이 뭘로 시작했었어? 감탄사. 요게 바로 어즈버가 뜻이 뭐냐면 바로 아아입니다. 자, 그럼 길제는 아예 대놓고 뭐를 그대로 갖고 왔어? 향가의 낙구 아아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 버전으로 다시 어즈버로 감탄사로 그대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는 무조건 배우는 작품이라서 우리가 내용은 모르더라도 앞으로 이거 어즈버 딱 보자마자 바로 뭐다? 향가의 전통을 이어받은 시조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못 적었어도 그래도 뭐는 적을 수 있었어? 3단 구성은 적을 수 있었다, 그죠? 근데 조금만 더 가보자. 이 시는 3단 구성을 넘어서 아아가 어즈버로 나타나서 전환, 마무리, 집약까지도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문제 굉장히 좋으니까 집에서 다시 한번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망매가 내용 안 볼 수 없다, 그죠? 자, 여기서도 화자가 처한 상황이 뭐야? 바로 누이가 죽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죽음 자체는 아까 전에 또 뭐랑 공통점이야? 공무도화가랑 공통점이다, 그죠? 자, 근데 이 시는 형광펜 한번 들어볼까? 극복했어 못했어? 했어. 그대로 썼어?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고 승화하고 있었다. 요거 그대로 단어 좀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요 문제 까먹으면 안 된다, 그죠? 자, 쌤이 요거 수업 시간에 조금 놓쳐가지고 오늘 다시 문제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향찰 표기. 향찰 표기가 뭐였었어? 자, 우리 학교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한자를 그대로 갖고 왔다. OX, X. 한자를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빌려서 표기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향찰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어떤 거 빌릴 수가 있어? 뜻을 빌려올 수도 있고 소리, 음을 빌려올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이제 제망애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길숨, 길은, 로숨, 로은. 읽는 방법 다양하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 파트가 뭐였었냐면 지금 내 눈앞에 무슨 스트리트가 펼쳐져 있어? 생사길은 이제 그 파트인데, 읽을 수는 있지. 근데 읽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원리 한번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길은 뭐야? 진짜 스트리트, 의미가 있다, 그죠? 의미가 있으니까 뭐를 빌려와야 돼? 뜻을 빌려오는 훈차를 써야 되고. 자, 그러면 길은, 이 은이 뭐야? 보조사다, 그죠? 조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뭐 한다? 음을 빌려오는 음차를 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읽어줘야 된다? 어머, 이거 왜 수문이라고 돼 있지? 미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길은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쏘리, 이거 좀 고쳐놓자. 자, 우리 요 문제 정도까지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객관식 조금 까다로웠었다, 그죠? 자, 일단 보기 나왔을 때 보기, 내신 보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렇구나, 이 시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구나, 자연물이 많이 나오구나 보면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한번 읽어보자. 1번 이른 바람은 외웠었던 게 이제 이런 힘이다, 그죠? 누이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는 설명. 자, 떨어질 입 누구였어? 누이였었다, 그죠? 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같은 부분 외우니까 굉장히 편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남은 게 4번 아니면 5번이었어. 자, 물론 우리가 가을이라는 거 본 적은 없지만 우리 가을이라는 날씨 자체가 어때? 낙엽이 떨어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거랑 좀 연결되는 거. 솔직히 요거 몰랐으면 물음표 해놓고 완전히 정답 틀린 게 몇 번이었어? 5번이었었다, 그죠? 자, 5번 봐볼까?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종교적. 자, 일단 우리가 자연물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동물이나 식물? 근데 이 정도는 좀 있건 사물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자연물이라 그래. 몰랐던 사람 빨리 써놔봐봐. 그러니까 약간 물건, 동물, 식물 이 정도로 나와야 돼. 근데 미타찰은 뭐야? 자연물이 아니다, 그죠? 하나의 공간이잖아. 우리 미타찰이 뭐였었어? 저승 3개, 극락 3개, 내세였기 때문에 좀 그리고 종교적 소망, 종교적인 소망? 약간 부처님 만나고 싶다. 또 이런 건 좀 아니었었다, 그죠?
그래서 요건 앞에 것도 틀리고 뒤에 것도 틀렸기 때문에 요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답 몇 번? 5번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쌤이 하나만 설명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다시 2번 선지 봐볼까? 시각적으로 형상화인데 왜 이거 시각적으로 형상화야?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는 거, 문학에서 하강적 이미지는 부정이라고 좀 잡아주면 되니까 2번 선지도 좀 괜찮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아는 거 기서결 3단 구성 뭐 아으 뭐 아아 다 감탄사 있는 거 봤었다, 그죠? 자, 근데 우리 이 문제 왜 좋았어? 내가 이거 알고 있냐 모르냐 이제 요거 묻는 거였죠. 기서결 어떻게 읽어? 442 구조 어디가 중요하다? 결이 중요하다. 그럼 웬만하면 결에서 정답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뭐였었어? 결에서 정답 나왔다, 그죠? 아아를 통해 절망적 정서에서 종교적 시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오, 시상에 전환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만 적어볼까? 그래서 종교적으로 뭐 하고 있었다? 승화시키고 있었다. 뭐 요 정도 읽어주면 되는 거죠.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누이 죽었다 이런 건 없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른 바람과 떨어질 잎이 대조였었어. 이른 바람은 봐, 우리 외우니까 편하지. 뭐 했었어? 누이의 죽음. 떨어질 잎은 뭐 했었어? 죽은 누이. 요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4번 찍은 사람 없다, 그죠? 체념이 아니라 뭐였었어? 승하였잖아. 그럼 또 체념을 쓸 수 있는 건 뭐였었어? 공무도화가. 갖고 놀아주면 됩니다. 네, 이거는 설명할 것도 없었고. 자, 웬만하면 정답 다 어디서 나온다? 결에서 나오니까 시간이 없거나 이랬을 때 뭐부터 본다? 결 먼저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 우리 알고 있는 거 불교적 인식 드러난다 뭐 이런 거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자기가 외운 거 있었다, 그죠? 외운 거 통해서 당연히 맞는 선지 가주면 되고. 자, 이 문제 굉장히 좋았던 게 되게 헷갈렸었어. 모르온저 죽은 누이가 자신을 가야 할 길을 방황하고 있다? 자, 우리 여기 선지가 뭐였냐면, 자, 한번 확인해 볼까? 자, 가는 곳을 모르온저. 자, 이거 주어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 모르겠다라는 뜻이다, 그죠? 지금 누가 간 곳을 모르겠대? 내가, 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잖아, 그지? 그럼 진짜 모르겠다는 뭐를 모르겠는 거야? 내가 모르겠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누이가 딱 죽고 나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 죽은 누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지지고 볶았던 누이가 딱 죽었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 여기서 뭐 느낄 수가 있었다? 인생 무상 허무함을 느꼈었다. 요거 좀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쌤이 가지고 온 문제 요런 문제였습니다. 별표 칩니다. 자, 우리 11번 선지 제목 한번 만들어 볼까? 제망매가는 무조건 외부 지문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 내가 그때 제망매가 외부 지문은 무조건 뭐 나온다 그랬어? 죽음. 거의 대부분 가족의 죽음이긴 한데 또 아닐 수 있으니 그래도 가족의 죽음. 자, 우리 가족의 죽음 씬 어떻게 읽기로 했어? 극복했냐 극복 못했냐 요거 위주로 같이 보기로 했었다, 그죠? 그러면 한 줄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누가 죽었는지 한번 찾아보자. 누가 죽었어?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왔다, 그죠? 자, 그럼 이 사람 극복했어 극복 안 했어? 내가 극복했는지 극복 안 했는지 어디서 보자 그랬어? 마지막에 있다, 그죠? 어디 있었어? 다시 만나자는 기림을 알게 하네. 뭐에 대한 소망? 재회에 대한 소망.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나는 뭐야? 그러면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어?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다시 한번 당신을 만날 거 생각하면서 견디겠대. 이러니까 좀 쉬운 겁니다. 답 몇 번? 2번 찍어주면 되는 거죠. 바로 재회라는 거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망매가 얘들아 또 나왔어. 제망매가 문제는 무조건 뭐랑 같이 나온다? 외부 지문 같이 땡길 겁니다. 그럼 또 외부 지문 나왔다, 그죠? 자, 외부 지문 우리 여기서 그때 기억나? 이 시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누가 죽은지가 시에선 드러나지 않아서 아마 시험 문제 때는 조금 자세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자식이 폐혈관으로 죽었어. 이 시 극복했어? 극복 못했어? 극복 못했어.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거든. 자, 일단은 제망매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문제는 정말 풀이하기도 싫다, 그지? 얘들아, 미음이 누구였었어? 미타찬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는 나잖아. 그럼 이 나는 뭐였었다? 화자. 그러면 나는 간다. 이 시에서 가는 건 무조건 누구야? 누이니까. 자, 이거 정말 이거는 답 가볍게 5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좋았었다, 그죠? 얘들아, 맞췄어? 와, 제맘에가는 다른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싹 다 이제 외부 지문랑 거의 엮여서 나오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둘 다 혈육의 죽음을 소재로. 혈육이란 단어 피붙이.
자, 그럼 이제 요런 문제 좀 헷갈리죠? 자, 그럼 지규법을 통해서 상실한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제왕매가는 니들이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지규법 어디 있었어? 떨어진 잎처럼 있었다, 그죠? 자, 그럼 지규법이 뭐였었어? 같이, 처럼, 듯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지규법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어머, 여기 지규법 있네. 맞는 설명. 자, 모순 형용을 통해 이중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자, 일단 나는 이런 말 해주고 싶은 게 내신 대비 때는 처음 보는 단어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다시, 내신 대비 때 우리가 왜냐면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잖아. 수많은 문제를 풀어봤는데도 처음 보는 단어가 있으면 이거 무조건 틀렸다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거 뭐냐면 역설법이거든요. 처음 들어본다, 그지? 없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나? 지금 가족이 죽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얘들아, 여기서 뭐 찾아야 된대? 감탄사. 감탄사 한번 찾아볼까? 여기 있네. 그래서 답 몇 번? 3번 찍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 보인다, 그죠? 이제 어즈버 객관식 전용 문제 아까 전에 풀이했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얘들아, 이거 뭐였었어? 병시조. 이거 뭐였었어? 사설시조. 문제 풀 때 외부 지문 나와도 항상 갈래 먼저 봐주는 습관 길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쉬웠다. 달가청풍 물화일체. 근데 순간 물화일체. 얘들아, 물화일체 드러나는 부분 뭐였었어? 의인법에서 드러났었다, 그죠? 그거 그냥 말로 풀어놓은 겁니다. 자연물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다. 이거 학습활동에 나왔던 거. 자연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물화일체. 이렇게 좀 써주면 되는 거. 자, 이 문제 굉장히 좋았었다, 그죠? 얘들아, 쌤이 회심의 카드가 16번이었어. 16번에 별별 쳐놔봐봐. 그러면 평시조의 중장과 사설시조의 중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었어? 사설시조에서 중장이 길어졌다, 그죠? 근데 길어졌다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중장, 원래는 사설시조가 어떻게 돼야 돼? 평시조에서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설시조에서는 어떻게 해버린 거야? 길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4음보가 파괴되었다. 이 말 쓸 수 있겠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쌤, 그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얘들아, 왜요? 사설시조는 뭐가 드러나지 않는다? 4음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 한번 쓰게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풍 요거 한번 같이 봐볼게. 와, 이 문제 되게 좋았었지. 얘들아, 우리 이 사람은 어디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어? 자연이랑 같이 살면서 만족감 느끼고 있었다. 이거는 쉬웠어. 자, 근데 이거 한번 쌤이랑 외부 지문 한번 읽어볼까? 일단 딱 보자마자 이건 무슨 시조야? 평시조.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재미를 느낄까? 얘들아, 쌤이 힌트 하나 주면 외부 지문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러면 요게 무조건 뭐다? 힌트입니다. 그럼 게임 끝났지? 얘들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누구 덕분에 살고 있대? 임금의 은혜 덕분에 살고 있대. 그래서 이 문제 가는 자연친화였고 자연짱. 그러면 나시는 뭐야? 임금님 덕분이래. 요거 유교였습니다. 이거 딱 비교하는 문제였던 거죠. 괜찮다, 그죠? 내가 뭐 임금에 대한 충의 이런 거 못 썼더라도 맞아, 가는 자연친화였고 나는 유교적 이념 충을 드러내고 있구나. 요거 한번 감잡아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괜찮았다, 그죠? 나와 다의 갈래상 특징. 얘들아, 우리 평시조랑 사설시조 공통점은 뭐였었어? 3단 구성인데 요거 까먹으면 안 된다, 그죠? 둘 다 미친듯이 뭐를 지키고 있었다?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미친듯이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겠어? 우리 아까 문제를 합쳐보자. 차이점은 4음보가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냐, 요렇게 좀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냥 한번 써보겠어. 얘들아, 니은이 초가집이었어. 초가집은 무슨 삶이야? 소박한 삶. 소박한 삶은 보자마자 뭐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바로 때려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달과 청풍, 동등한 인격체. 요게 학습활동 단어라서 이게 뭐였었어? 의인법. 사람처럼 대해주고 있다. 동등한 인격체로 대한다. 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내 걸로 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냥 한번 써봤어. 까투리랑 도사공 어때? 까투리는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는 곳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고, 얘들아, 우리 도사공 상태 한번 오랜만에 끊어보자.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지금 뭐도 고장났어? 배도 고장났어. 그 다음에 어때? 날씨도 안 좋아.
그 다음에 또 어때? 시간도 밤이야. 또 누구 만났어? 수적 만났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제발 슬프다 좀 쓰지 말고 어떤 단어 써야 돼? 절망감 좀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쓸 수 있었어? 얘들아, 중장이 왜 길어졌어? 나열 때문에. 근데 뭔데? 도사공이 위태로운 상황을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일단 써주면 됩니다. 도사공이 위태로운 상황들을 뭐하고 있었다? 열거하고 있었다. 그러면 열거법 쓰이고 있는 거 요 정도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것도 그냥 한번 써보겠는데 사설시조 특징이 뭐야? 평민들이 썼던 거. 평민들의 특징은 솔직하게 쓴다라는 거. 힘들면 힘들다, 좋으면 좋다. 사설시조 그냥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얘들아 찐이야. 형광펜 한번 다 들어보자. 자, 오늘 집에 가서 무조건 다시 한번 쓰는 거 연습하는 거 24, 25, 26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목표였었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이번에 고전시가 파트 단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향가, 시조, 사설시조. 신라시대 고려 말기부터 조선 전기, 조선 후기였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뭐야? 한 1000년이 되는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럼 시조와 사설시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 향가, 공통점.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쌤이랑 좀 같이 가보자. 공통점 뭐 했었어? 둘 다 3단 구성이었는데 이름이 조금 달랐다, 그죠? 향가는 기서결, 그 다음에 시조는 뭐다? 초장, 중장, 종장.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근데 특히 어디가? 둘 다 어디에서 힘을 빡 주고 있었어? 중장, 미안, 잠깐만. 근데 이제 잠깐만 다시 들어가서 사설시조와 평시조 우리 아까 전에 봤었다, 그지? 사설시조와 평시조의 차이점 잠깐 한번 보고. 자, 나가 뭐였었어? 평시조. 평시조는 와, 이거 문제 진짜 좋았다, 그죠? 사음보와 우리 이음보가 1구다, 그죠? 그래서 뭐였었어? 2구. 뭐 들어놨다? 의인법. 그 다음에 사설시조에서는 그냥 이거 다 길어졌지. 그 다음에 표현법 어떤 거 있었어? 열거법, 과장법. 누구? 도사공 상황을 열거하고 과장하고 있었다. 이거 싹 다 섞은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가보자. 그러면 다시 공통점으로 와가지고 얘들아, 향가랑 시조랑 둘 다 빡 어디 힘주고 있었어? 마무리에서 힘주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마무리에서 뭐가 되고 있었다? 시상, 집약, 전환, 마무리되고 있었던 거. 자, 그럼 정리하면 향가랑 시조랑 사설시조랑 공통점은 뭐야? 세 개 다 3단 구성이야.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 세 개 다 어디에서 힘주고 있다? 무조건 주제가 마지막 파트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파트에서 되고 있는 것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객관식만 좀 풀어주면 되거든? 와, 근데 이거 좀 헷갈렸었지? 일단은 답 1번. 계속 반복되는 거. 의인법, 그 다음에 비교법. 얘들아, 누가 누구보다 더 슬프대? 까투리보다, 도사공보다 내가 더 슬프다. 뭐 이런 것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얘들아, 우리 이런 말 뭐야? 표면에 직접 드러나나 드러나지 않는 나의 유무였다, 그죠? 뭐 이런 것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펜 들어서 별표 한번 쳐봐봐. 나 오늘 이 문제 너무 잘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같이 빨리 보고 지나갈 거지만 얘들아, 나도 문제 풀다 보니까 자꾸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 풍자에다가 별표 쳐놔봐봐. 풍자가 뭐야? 비판하면서 웃음 유발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욕하고 싶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야 되는데 우리 오늘 까투리와 도사공을 욕하고 있진 않다, 그죠? 그럼 바꿔보자. 그냥 웃음만 유발하는 거니까 해학인 거지 풍자 없었다라는 거.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죠? 얘들아, 이시 뭐 없어? 크게 써놔. 절대 뭐가 없다? 풍자 없다라는 거. 요것만 좀 잘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디가 많이 웃겼어? 얘들아, 지금 위기 상황인데 막 길게 말하고 있었잖아. 열거법. 요게 웃음을 유발했다라는 것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와간다, 그지? 자, 그럼 29번 좀 봐보자. 요거는 너무 쉬워서 넘어갈게. 무슨 자연을 지배해. 자연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 친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10년을 경영하는 문제 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근데 또 뭐 나와버렸어, 얘들아? 또 외부지문 나와버렸어. 자, 우리 외부지문 나왔을 때는 일단 뭐부터 보기로 했어? 천천히 갈래 먼저 잡아주자. 자, 근데 이건 사설시조라고 하기에는 어때?
평시조가 세트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평시조가 연달아서 나오는 연시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얘들아 이거 봐봐. 사람 이름 나왔지? 그럼 이 사람 양반 사대부. 임금이 좋아 아니면 자연이 좋아? 자연. 이 사람도 자연에 들어왔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산수간 산과 물 사이 들어왔대. 자연. 뭐 먹는데? 보리밥이랑 풋나물 먹는데. 소박한 음식. 또 안빈낙도 안본지족. 요 정도까지만 내가 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소박한 삶 드러난다. 맞는 설명. 자, 우리 자연 친화 무조건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 세속 싫고 자연 좋아. 그 다음에 가와 달리 보기에서는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응? 얘들아,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은 없었기 때문에 답 몇 번 골라준다? 3번. 그럼 자,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4번 봐볼까? 자연물을 친구처럼 대하고 있다. 임보다 더 반가운 존재. 그래, 이 문제는 좀 어려웠었다, 그지? 이거 봐봐. 그리던 임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 하랴. 이만큼 좋다 안 좋다? 아무리 그리던 내 님이 와도 이만큼 자연보다 반갑지 않다라는 거라. 난이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는 안빈낙도 임천한 흥이 뭔데? 기분 좋은 거. 자연에서 기분 좋다. 자연에서 기분 안 좋은 작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연 친화 맞다라는 거. 답 몇 번? 3번 찍어주면 됩니다. 좀 어려웠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 한번 봐보자. 31번 우리 나에서 소리적 표현 어디 있었지? 맞아. 내 마음이야 어디다 비교할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얘들아, 다른 대상의 처지를 제시한 후까지는 맞는데 어디가 틀렸다? 동일시한다. X. 봐봐, 이런 게 쌤의 팁이야.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삶을 처면 이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잖아. 그럼 대신에서는 X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과장하고 있는 거. 그래서 답 몇 번? 3번 찍어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요것도 쌤이 요 문제를 마지막에 뺀 이유가 좀 있었거든? 이거 다 지금부터 학습 활동 내용인 거죠. 별표.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 가와 나의 특징. 얘들아, 가와 나가 뭐였었어? 가가 뭐야? 향가. 병시조. 쌤 문제 푸는 방법 보여? 무조건 갈래 먼저 시작해주면 됩니다. 모두 화자의 다짐. 화자의 다짐이 있었나? 애들 어때? 나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대. 나 강사는 둘러보면서 볼 거래. 화자의 다짐. 답 몇 번? 1번 찍어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럼 2번 봐보자. 사음보? 사음보는 어디에서만 있었어? 시조에서만 있었다, 그죠? 특히 평시조. 그럼 X, O. 4단 구성 미쳤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 얘들아, 이거 내한테 쌤 이거 미타찰 가잖아요. 얘들 아직 갔어 안 갔어? 안 갔으니까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가는 직설적. 우리 비유적 표현이 있었잖아. 무슨 직설적 표현이야? 뭐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답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됩니다. 자, 가는 3단 구성 맞는 설명. 근데 정서가 변했대. 얘들아, 왜 정서가 변했어? 1년에서는 안타까움,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무상함. 쌤 다 외웠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뭔데? 극복, 그 다음에 승화하는 거.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 자, 가는 시상 전환한다. 너무 맞는 설명. 와, 이 선지 너무 안 좋나? 평시조와 사설시조가 3장인 이유가 뭐야? 향가의 3단 구성에서 계승됐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학습 목표. 자, 그 다음에 다는 나와 달리 종장에서 감탄사. 그러면 얘들아, 우리 다에서 감탄사 있나 없나 한번 봐볼까? 응? 이거 감탄사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감탄사를 직접적으로 읽고 있다는 틀렸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 아무리 사설 시조가 길어져도 몇 단 구성은 유지한다? 3단 구성은 유지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와, 나도 이 문제 되게 좋았던 게 한 번도 나도 공간이라고 엮어본 적은 없었거든. 근데 이제 공간으로 엮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지어보자. 미타찰은 종교적 이상이 꿈꾸는 공간이고 지금 여기 있는 공간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려상가는 뭐였었어? 초가집, 소박한 거, 안빈낙도, 안본지족. 뇌는 지금 누가 있는 거? 까투리가 있는 공간. 바다는 누가 있는 공간? 도사공이 있는 공간. 절망적 심정으로. 얘들아, 사실 요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극한 상황이 뭐야? 우리 극한 직업이라고 하잖아. 죽음이 눈앞에 있는, 정말 미친듯이 힘든 상황을 가지고 극한 상황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얘들아, 이거 봐봐.
방안을 들일 수 없다까지는 맞는데 어디가 틀렸어? 거리감이 틀렸네? 거리감이 뭐야? 멀게 느껴지는 거. 그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매는 다시 누가 있는 공간이었어? 까투리. 뭔데? 아무것도 숨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극한의 공간 되는 거였죠. 답 몇 번? 4번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 제일 우리가 잡아야 되는 문제가 몇 번이었어? 얘들아 여기 꼭 잘 봐. 여기 이번에 향각, 사설, 시조, 시조까지 이어지는 거. 요 흐름 내가 한번 좀 잘 잡아주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